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종합이용 가수 포복자에 이어가지고 밤, 호두, 유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밤, 호두, 유자를 같이 보는 이유는 주당 착가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확량을 산출하는 품목 중에 하나이고요. 산출 방식이 같아요. 그래서 굳이 따로 강의를 하지 않아도 특성이 비슷하니까 묶어서 강의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한 번에 묶었습니다. 오늘은 수확 개시 전 강의만 할 거고요. 이어서 참달에 주당 착가수가 아니고 단위 면적당 착가수를 세는 참달에 이어갈 거고요. 참달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착과량을 산정하는 거 주당, 매대살 이어가고 그 다음에 오미자, 그 다음에 수확 개시 전을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수확 개시 후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종합가수는 수확 개시 전을 잘 이해해야만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수확 개시 후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수확 개시 전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무조건 점수를 득하고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확 개시 전 먼저 퍼펙트하게 공부를 하고 수확 개시 후 사고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확 개시 후는 한꺼번에 묶을게요. 지금은 주당 착가수 구분하고 단위 면적당 착가수 구분하고 주당 착가량, 미트당 착가량을 개시 전은 구분해서 강의를 할 거지만 수확 개시 후는 전부 한꺼번에 묶어서 수확 개시 후 1강, 수확 개시 후 2강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밤, 호두, 유자이고요. 조사 종류, 현지 조사 방법, 봉금 산정 방법 순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시기별 조사 종류는 저희가 포복자 할 때 했고요.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비가림 가수 손해보장 방식의 조사 종류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계속해서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수학 전, 수학 직전까지 한번 나눠볼게요. 수학 전에 하는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있고요. 수학 직전에 하는 거 착가수 조사, 수확량 조사가 있습니다. 착가수 조사 의무적으로 하는 거 포도, 복숭아, 자두가 있었고요. 자,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것들 있었죠.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것들은 나머지 과수들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 포복자만 의무적으로 조사해요. 그래서 포복자만 수확량 계상식이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의 합 이렇게 계산합니다. 나머지는 착과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사고 접수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 여부,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요. 향후 수확량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추가 사항들을 판단하게 되는 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착가수 조사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하고요. 피해하고 상관없이 전과수는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가 있습니다. 수확량 조사에는 착가수를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착가 피해 조사, 가중 조사, 낙가 피해 조사, 고사나무 조사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확기 이후 조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확량 조사는 수확기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수확량 조사 내용은 같아요. 수확기 전하고. 그래서 수확기 전을 잘 해놓으면 수확기 이후는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확기 전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수확기 이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수확기 전을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수확기 이후 조사가 없는 품목 유자, 보장 종류가 수확 개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사나무도 조사합니다. 고사나무 조사하는 거는 나무 손해보장 있는 것들이 주로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고사나무 감수량 산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복자와 나머지 가수를 구분하고요. 생육기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모두 같고 고사나무 조사 참달에만 유일하게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앞 시간에도 비가림 시설 배웠잖아요. 참달에는 7월 1일자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6월 30일까지가 나무 조사 보장 종료이기 때문에 다른 그 과수들의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점이 참달의 나무 보장 종료 기간이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수확기 직전 착가수 조사, 수확기 중에 하는 거 포복자, 과중,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합니다.
착가 감수량, 낙가 감수량 있고 고사나무 감수량도 산정하게 되죠. 수학 완료 후에 고사나무 조사 있고 수학 개시 전 수확량 조사가 있을 수 있고요. 수학 개시 후에도 수확량 조사가 있을 수 있더라. 사고가 이때 일어나냐 이때 일어나냐.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수학 개시 전에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될 거고요. 수학 개시 후에도 있다 하면 수학 개시 후 조사도 하게 될 거고 이건 없고 이건 있다라고 한다면 수학 개시 후만 하게 될 거고 경우의 수는 아주 많습니다. 최초 수학 품종 수학기 직전에 착과수 조사를 한다. 그러면 뒤로 사고가 났다라면 과중조사 되겠네요. 그죠? 과중조사,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수학 완료 이렇게 될 겁니다. 매실유자 살구만 고사나무 조사하는 건 왜냐면 밤하고 대추 호두는 나무 손해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표 저번 시간에 요거는 하지 않았죠. 포복자 할 때. 근데 실은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자, 우리가 포복자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포복자는 배웠잖아요. 포복자는 배웠어요. 자, 수학 개시 전에 우리가 피해 구성 조사 했나요? 우리가 착과수 조사하고 과중은 있었어요? 과중은 있었는데 착과량 할 때 과중은 있었는데 피해 구성 조사 안 했죠. 착과수 조사만 했잖아요. 맞나요? 피해 구성 조사하지 않았고 포복자 착과량 어떻게 했나요? 조사 대상 주수의 주당 착과수의 개당 가중만 곱했어요. 피해 구성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 포도 복숭아 자두는 워낙 적과도 많이 하고 알속 포도 같은 경우는 적과도 하지만 알속기도 따로 하기 때문에 적과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이 과실들은 그냥 착과 피해만 있었다. 착과 피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 그냥 100% 피해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떨어진 거는 전부 다 뭐 감수 과실수로 바로 인정. 달려있는 것만 조사해서 그럼 나머지 그냥 감수량이 되겠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착과된 거 맞나요? 그다음에 미보산 주수는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미보산 주수 더해서 바로 착과량을 잡아버리더라 라는 겁니다. 포복자 수학 개시 전에 피해 구성 조사하지 않았어요. 자, 수학 개시 전에 피해 구성 조사하지 않았고 당연히 피해 구성 조사는 착과 피해, 낙과 피해가 이제 둘 다 하지 않았겠죠. 수학 개시 후에는 피해 구성 조사합니다. 착과 피해가 있다면 착과 피해 구성 조사, 낙과 피해가 있다면 낙과 피해 구성 조사. 그렇게 해가지고 구했던 거리가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그랬죠? 맞나요? 자,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의 합이 저희가 수확량이었어요. 포복자에. 그래서 그 감수량이 사고당 감수량이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고사나무 감수량이 있었더라. 기억나시죠? 나머지 밤참 매대 오살 그죠? 밤참 매대 오살 맞네요. 밤참 매대 오유 호살 이렇게 되겠네요. 수학 개시 전에 이 품목들은 피해 구성 조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복자 할 때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개당 과중만 했는데 포복자는 나머지 과실들은 착과 피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왜? 이 과실들은 사고가 났을 때 착과수 조사를 하러 가거든요. 포복자는 뭐예요? 의무조사였잖아요. 의무적으로 했잖아요. 맞아요. 의무조사였어요. 하지만 나머지 과수들은 사고가 났을 때 조사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과 피해 구성률을 산정해 주더라. 낙과 피해 구성률을 산정하는 품목도 있더라. 낙과는 어떤 거? 밤, 호두만 그래요. 밤하고 호두는 착과 수확량도 구하고 낙과 수확량도 구해요. 요거 이제 우리 나무 조사 안 한 거 미보상 주수에 대한 수확량도 구하겠죠. 왜 그러냐면 밤하고 호두는 떨어진 것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 개시 전에 보통 우리가 유자 수학 개시 전에 떨어졌어. 이거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과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참다래 수학 개시 전에 땄어요. 익지도 않을 때 떨어졌어요. 이거 상품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밤이나 호두는 수학 개시 전에 떨어져도 밤 조그만 단밤들 판매하는 거 봤죠? 조그만 밤들. 호두도 청비 속에 있어서 완전 여물지는 않았지만 먹을 수 있고 상품으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밤하고 호두는
떨어진 과실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그래서 착과 수확량도 계산하지만 밤하고 호두는 낮과 수확량도 계산하는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지금 넣어두셔야 해요. 그래서 보통은 다른 과수는 포복자 제외하고 착과 피의 구성률만 구하는데 밤하고 호두만 낮과 피의 구성률도 구하더라. 그럼 수확량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과수는 유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계단 과정 여기까지는 포복자와 같잖아요. 근데 착과 피의 구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착과 피의 구성률 이거 전체로 인정이면 그냥 1만 100%가 인정이에요. 100%다 착과량으로 볼 텐데 거기에서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했기 때문에 피해를 이거 다 100% 보지 않는다는 거죠. 100% 인정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이것만큼 우리 농지에 있는 거 여기에 이것만큼이 이제 달려있는 거라고 해볼게요. 달려있는 착과량인데 여기에서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해서 80% 100% 피해가 있는 것들이 있더라면 요것만큼은 피해 그러니까 안 달린 거로 보는 거잖아요. 피해 이런 거 빼죠. 그래서 이 자체가 수확량이 되더라. 수확량이 되고 미보상 주수 개념은 이해하셨잖아요. 포복자 할 때 조사 대상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는 제외를 했기 때문에 미보상 주수는 감수량으로 잡히지만 밤수량은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감수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감수가 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수확량으로 본다는 거죠. 반대의 개념으로. 그래서 미보상 주수의 주당 평균 수확량 곱한 거예요. 왜 주당 평균 수확량을 곱해요? 라고 묻으신 분들 계신데요. 몇 개 달려있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평균 수확량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하면 그래도 우리 과수원이 주당 한 나무에 몇 개 정도는 달려 이 평균치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당 평균 수확량을 곱하는 거예요. 자, 유자가 이래요. 그러면 밤하고 호두 제가 낮과 한다 했잖아요. 그럼 밤하고 호두는 뭐가 더 추가되냐면 조사 대상 주수의 주당 낙과수가 되겠죠. 낙과수의 계단과 중에 1 마이너스 낙과 피의 구성률도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요 부분이 착과 수확량 방금 했던 게 낙과 수확량 이 부분이 미보상 주수 수확량 그 세 개의 수확량이 합해져서 실제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네, 되겠나요? 수확 개시 전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수확 개시 후는 피해 구성 조사 착과 낙과 모두 다 합니다. 포복자도 착과 낙과 다 했잖아요. 유자만 아니죠. 유자만 수확 개시 전만 있으니까 낙과는 하지 않더라 라고 했고요. 자, 여기에 참다리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온 이유는 참다리는 주당, 주수로 구분할 수 없다고 했어요. 쿨가라 다 이렇게 엉키성키 설켜 있으니까 한 나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면적을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조사 대상 주수 옆에 뭘 데리고 다니냐면 참다리는 제식 면적을 데리고 다닙니다.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 예를 들면 이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 이거 한 개 주간 제식 면적이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조사 대상 면적이 되겠네요. 예, 참다리는 조사 대상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주당 착과수가 아니라 단위 면적당 착과수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예, 면적 개념으로 간다고 했어요. 계단 과정 똑같이 곱하고요. 1 마이너스 착과 피해 구성률 플러스 미보상 주수도 주수이기 때문에 항상 따라오는 거 뭐? 제식 면적. 그래서 제식 면적 가지고 오고 평년 수확량도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 그럼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 어떻게 구하겠어요? 우리가 주당 평균 수확량은 평균 수확량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은 항상 제식 면적을 데리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평균 수확량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에 뭐? 제식 면적을 곱하면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계산하는 식 중에 주당 착과수를 가져오는 거 포복자, 밤, 호두, 유자. 그래서 오늘 밤, 호두, 유자를 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유자는 어차피 수학 개시 후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착과 수학 개시 전에 낙과 피해 구성률 산정 안 한다는 것만 유의를 하면 되잖아요. 계산할 방식은 똑같다. 참나래는 단위 면적단 착과수의 과중을 곱하더라. 자, 매실살구 대추는 한 주당 착과량이 바로 나오더라. 됐나요? 오미자는
미터당 착과량이 나오더라. 오미자는 한 주, 두 주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길이로 해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가 아니라 조사 대상 길이로 가요. 길이. 그 다음에 뭐 미보상 길이, 미보상 길이, 기수학 길이, 아니면 나머지 칠미, 고기, 고사 길이, 이렇게 길이로 간다는 거예요. 길이로 간다는 거 유의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터당 착과량입니다. 자, 주당 착과량 산정하는 거, 착과수로 가지고 하는 거, 바로 주당 착과량에 나와버리는 거 꼭 구분해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밤, 호두, 유자 실제로 조사 종류 한번 볼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거는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착과수 조사도 있고 낙과수 조사도 있더라. 자, 언제? 사고가 났을 때 조사한다고 했죠. 포복자하고 달라요. 포복자는 의무조사, 모든 과수는 정권조사였지만 밤, 호두, 유자, 종합과수로 나머지 종합과수들은 사고가 났을 때만 조사해요. 되겠습니까? 수학 전 사고 농지고요. 만일에 수학 개시 후라고 한다면 수학 개시 후에 사고 접수 농지가 되는 겁니다. 수학 전도 그렇고 수학 개시 후도 사고 접수 농지가 되는 거예요. 자, 가중조사 역시도 사고 접수 농지고요. 착과 피해 구성조사, 착과 피해 유발체 농지, 낙과 피해 구성조사, 착과수 조사에 낙과 피해 발생 농지, 미보상 비율, 사고 접수 농지 순서대로 갑니다.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하고 착과수 조사, 낙과수 조사는 우리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배웠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하고 나무수 조사하고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하고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의 착과수를 세더라. 표본주의 낙과수를 세더라.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암미 이제 하셨죠? 하셔야 해요. 이 품목 할 때 따로 공부하고 이 품목 할 때 따로 공부가 아니고 똑같습니다. 조사하는 것은. 과중조사입니다. 과중조사 표본과실 추출하는 거 몇 번 설명드렸어요. 그죠? 품종별로 3조 이상의 표본주에서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60개 라고 했나요? 포도만 30개였죠. 과중조사는 모두 같습니다. 과중조사를 하는 품목들은. 자, 다음에 착과 피해 구성조사입니다. 밤, 호두는 품종별로 3주 이상 표본주,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60개. 과중조사하고 같습니다. 낙과도 같아요. 밤, 호두. 대신 낙과에는 표본주 3주 이상이라는 표본주의 구분이 없어요. 없고 품종별로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 이것만 있어요. 그거 유의해서 보시면 되고. 자, 유자 하나 들어왔으니까 유자 같이 볼게요. 밤, 호두는 지금 포복자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낙과만 표본주가 없다는 거 그거 빼고 같아요. 표본과실 추출수가. 하지만 유자는 달라요. 표본주 3주 이상 표본주까지는 같은데 품종별 3주 이상 표본주까지는 같은데 100개 이상 피해 인정 개수별 피해 인정 개수별 개수를 합니다.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서 그 인정을 합니다. 자, 100개 이상입니다. 임의의 과실 100개. 유자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참다래. 참다래도 품종별 3주 이상 표본주에서 100개 이상입니다. 임의의 과실 100개입니다. 됐나요? 미보상 비율 조사. 자, 그럼 수확량 조사 시간번 볼게요. 포복자와 구분해보세요. 포복자는 여기까지 같아요. 착과 피해 구성률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없었어요. 피해 구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 호두, 유자는 착과 피해 구성률이 있어요. 유자를 제외한 밤과 호두는 낙과 피해 구성률도 조사해요. 왜? 떨어진 것도 수확량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수확량도 구해요. 그럼 결국 이거는 착과 수확량, 낙과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주수 수확량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유자는 낙과 수확량은 제외. 자, 이렇게 수확량이 구해졌어요. 수확량이 구해졌으면 포복자 같은 경우는 이걸 착과량이라고 했죠.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빼줬어요. 포복자는 수확 개시 전이나 후나 계산한 방식이 같아요. 같기 때문에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빼주면 그냥 끝나요. 끝납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합과수들은 달라요. 자, 수학 개시 전 후가 달라집니다. 수학 개시 전은 우리가 지금 이거 구한 거를 그 포복자처럼 착과량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착과 수확량, 낙과 수확량, 미보상 주수 수확량을 대해서 수확량이라고 보죠. 그래서 수확기 전에 이 수확량은 이 자체로 그냥 수확량이에요. 수확량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수확량이 돼버린 거예요. 포복자는 착가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이 합이었잖아요. 종합가수는 바로 이게 수확량이더라. 그러면 평년 수확량에서 이 수확량을 빼버리면 이게 감수된 게 되겠네요. 그게다가 미보상 비율 곱하면 미보상 감수량이 나와버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학 개시 전에는 수학 개시 전 수확량이 바로 수확량 됐나요? 왜냐면 수학을 개시하기 전에는 우리가 보통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을 건데 수학 개시 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조생종도 과중조사를 할 수 있어요. 중생종도 과중조사를 할 수 있어요. 만생종도 나중에 과중조사를 할 수 있어요. 어느 한 품종을 과중조사하지 못하는 품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확량 자체가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수확량이구나. 그대로 인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수확량으로 그대로 봅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수학 개시 후를 배우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생종이 있고 중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어요. 사고가 이때 날 수 있잖아요. 이때 나면 만약 조생종은 과중조사를 하나야 못하나요? 못하게 되죠. 이럴 때는 보험회사는 어떻게 인정하냐면 과중조사를 하나라도 안 한 품종이 있네. 그럼 이걸 내가 100%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수확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수확량을 따로 잡아줘요. 그건 이제 수학 개시 후에 배울 거예요. 전부 다 품종을 과중조사를 했구나 안 했구나 라로 구분을 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쉬워져요. 수학 개시 전은 개시 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모두 과중조사가 가능했다 하다. 그래서 이때 수확량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수확량이기 때문에 그대로 100% 인정. 이거 자체를 수확량으로 보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착가수 산정 같죠? 밤, 호두, 유자 같습니다. 착가수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가수예요. 맞나요? 착가량이 되려면 여기다 과중만 곱하면 되죠. 그렇죠? 자, 조사 대상 주수는 실, 미, 고, 기지만 기수학은 수학 개시 후에 기수학이 있기 때문에 수학 개시 전은 기수학은 없어요. 맞죠? 자, 주당 착가수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서 표본주에 있는 착가수를 세요. 그래서 표본주의 착가수 분의 표본주수로 나눠주면 주당 착가수 나와요. 이건 우리가 포복자에도 했고 저가전 종합위험 할 때도 한 주당 착가수 계산 다 했습니다. 저가 후 착가수 조사, 저가 후 착가수 개수를 셀 때도 주당 착가수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착가수 산정됐고요. 낙가수 산정 한번 볼게요. 낙가수는 뭐만 해당? 밤하고 호두만 해당. 왜? 유자는 낙가수 산정하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밤, 호두만 떨어진 것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유자는 떨어진 거, 수확 개시 전에 떨어진 거 못 씁니다. 상품으로. 해서 안 해요. 자, 주당 낙가수, 표본주 낙가수 분의 표본주수 맞죠? 만일에 우리가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60개이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한 품종이라도 60개는 있어야 돼요. 표본과 실출수가. 하지만 60개가 안 돼, 떨어진 게.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조사할 수 있다입니다. 전수조사라고 한다면 전부 다 계약자가 한 곳에 다 모아놔버렸어요. 그때는 전수조사 가능하다고 했죠. 주당 낙가수 분의 전체 이제 우리가 낙가센 건 낙가수, 주당 낙가수는 전체 낙가수, 요거 분의 낙가수 전수조사 대상 주수가 되겠네요. 됐나요? 표본주별로 낙가수 산정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자, 자기 표본주의 낙가수는 전체 낙가수가 몇 개예요? 전체 표본 가실수 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품종, B 품종의 표본 가실수를 해서 안분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중조사입니다. 과중조사는 무게 나누기, 제일 큰 기본 틀은 무게 나누기 개수죠. 개수인데 이 무게를
밤 같은 경우 다르다고 했어요. 밤 같은 경우 밤은 송이 안에 들어있고 호두는 청피 안에 들어있어요. 밤은 송이로 봅니다. 호두는 청피 기준입니다. 근데 밤은 안에 무게는 이 과립의 무게를 재요. 아래 밑에 표본과실은 송이로 하지만 위에 가립의 무게를 할 때는 이 과립을 해요. 과립을. 위쪽의 무게는 이 과립이 만일에 30mm 이하다. 초과다 했을 때는 정상으로 보는데 30mm 결국 3cm입니다. 이하 소과는 결국 3cm 이하는 소과로 보고 무게를 100% 그대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80%만 인정하더라. 이거하고 비슷한 게 참달에 있었잖아요. 참달에는 50g을 기준으로 초과할 때는 정상, 소가 50g 이하다 했을 때는 실제 무게 70%만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밤하고 참달에는 과정조사할 때 꼭 그 부분은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수학량 볼게요. 자, 착과 수학량, 낙과 수학량, 미보상, 주수 수학량. 여기까지는 포복자하고 같지만 우리가 수학기 시전에도 피해 구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1 착과 피해 구성률 이거 1을 냈으면 100% 전체가 이 수학량을 인정할 건데 우리는 피해 구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조사한 것만큼 해야만 정확하게 우리 피해 구성 조사 한 개 반영되어 가지고 수학량이 산정되는 거죠. 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낙과 수학량 구하고 유자는 제외예요. 미보상 수학량 구합니다. 자, 미보상 주수는 주당 평균 수학량을 곱해요. 주당 평균 수학량 구하는 거 우리가 포복자 할 때도 했고 저과전 종합위험 할 때도 했어요. 단품종일 때와 다품종일 때가 다르더라. 단품종일 때는 평균 수학량에서 실제 결과 주수만 나눴어요. 다품종이요 라며 A품종, B품종에 대한 평균 수학량을 따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A품종이라고 한다면 전체 평균 수학량에 A품종 표준 수학량 나누기 만약 A, B 품종이 있다고 한다면 A 플러스 B 품종 표준 수학량의 합계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다시 A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줘야만 A 품종의 주당 평년 수학량이 나오는 거죠. 만일에 이 전체 표준 수학량의 합계인데 표준 수학량 값을 그냥 주당으로 줬다라고 한다면 주당 평균 수학량의 각 A 품종이면 A, B 품종이 B의 실제 결과 주수를 곱해줘야만 A 품종의 전체 표준 수학량, B 품종의 전체 표준 수학량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하고 피해 구성률 산정은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서 내 피해 이번 과실수만큼 곱해주는 거죠. 50%, 80%, 100% 피해 가실수가 있고 자 인정개수는 0.5, 0.8, 1로 갑니다. 그래서 표본 과실수로 나눠주죠. 전체 과실수로 나눠주죠. 밤, 호두는 한 품종일 때 20개 이상 60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60개가 되겠지만 유자는 뭐가 되겠어요? 100개예요. 100개. 그거 기억하셔야 하고 착과는 착과가 별로 이상이 없어요. 착과 피해가 거의 없어. 피해가 미미해요. 이럴 때 착과 피해 구성률을 산정하는 걸 생략할 수 있고요. 낙과는 피해가 너무 심해요. 이럴 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밤 한번 보세요. 밤 분모에 오는 거는 송이로 옵니다. 분자에 갈 때는 이 가립의 무게가 갑니다. 이 가립에서 이렇게 몇 cm 과립 지름재입니다. 호두는 이 청피의 개수로 해가지고 분모에 옵니다. 분자도 그대로 요거 무게 그대로 잽니다. 피해 인정 개수입니다. 피해 인정 개수는 저가전 종합위험부터 쉬지 않고 나오는 거지만 한 번 더 보기로 할게요. 저 별표 상식 뒤쪽에 가보면 있고요. 정상과 50% 피해 과실, 80% 피해 과실, 100% 피해 과실로 구분합니다. 정상과는 피해가 없으니까 0, 50%는 0.5, 80%는 0.8, 100%는 1. 정상과는 피해가 없거나 경미해요. 50%행은 일반 시장 출하는 가능한데요. 정상 과실이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50% 정도밖에 가격을 못 받아서 품질 하락이 예상되는 과실을 50%형 피해 과실이라 하고요. 단 가공공장 공급하고 판매 위험하고 무관합니다. 판매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80%입니다. 일반 시장은 출하가 안 돼요. 네, 가공용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실제 가공용으로 공급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서가 붙은 거는 100%의 피해가 실입니다. 보험회사에 아주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100%는 일반 시장 출하도 안 돼요. 가공용도 안 돼요. 이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5점짜리 단답형 문제로 나올 만도 하죠. 그래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밤 호두 수확량 조사를 기본서에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한번 볼게요. 하지만 이제 순서는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 딱 기억해보세요.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합니다. 뭘로? 농지 및 작물 상태를 감안해서 심사하고 나면 나무수 조사하죠. 왜요? 조사 대상 나무를 산정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 나무는 실, 미, 고. 기는 나중에 수확기, 유. 예, 기가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했으면 표본 주수가 산정이 되겠네요. 그럼 표본 주수가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표본 주수에 있는 착가수를 세겠네요. 이렇게 가겠죠. 똑같습니다. 수확기 시전 수확량 조사입니다. 자, 품종별로 조사 시기가 다르면 최초 조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합니다. 뭘로? 농지 및 작물 상태를 가지고. 됐나요? 나무수 조사합니다.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나무 주수 파악해요. 어떻게? 품종별, 수령별로. 종합과수에는 재배 방식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 계산입니다. 실, 미, 고, 기지만 기수학은 아직 수학기 후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종합과수는 수학불능 주수 빼지 않습니다. 표본 주수를 산정합니다. 표본 주수 산정하는 표본 주수 산정표 뒤에 있죠. 적과전 종합이요. 밤, 포복자, 밤, 호두, 무화과 모두 같습니다. 표본 주수표 산정하는 거 같아요. 우리 배웠죠? 50 미만이에요. 50 이상에서 100 미만이에요. 100 이상에서 150 미만이에요. 150 이상에서 200 미만이에요. 200부터는 110 가죠. 300, 300에서 400, 200부터는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하면 표본 주수가 나왔고요. 여기에는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고 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표본주 산정했고요. 표본주는 어떤 거? 특성이 골고루 잘 반영된 거 해야 된다고요. 만일에 내가 표본주를 선정한 간격에 딱 맞춰서 했는데 거기가 특성이 골고루 반영 안 돼요. 라면 그 옆에 거 선정할 수 있습니다. 착과 피해 조사일 때는 착과, 낙과일 때는 낙과수, 착과수, 낙과수 다 조사합니다. 밤은 송이를 기준으로 하고 호두는 청피를 기준으로 하더라. 이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밤은 송이 기준, 호두는 청피 기준. 자, 선정된 표본주별로 전체 과실수를 산정하더라. 표본주별로 착과수 산정하고 나면 착과수 나누기 표본주수에서 주당 착과수를 알아낼 수 있고요. 낙과수 역시 같습니다. 수감 면적 내 낙과수 조사하죠. 전수조사할 때 모아놓은 거 한 곳에 모아두면 전수조사 가능하다고 했고요. 우리가 표본조사일 때는 품종별로 20개, 농지별로 60개이지만 낙과 전수조사 낙과일 때는 전체 낙과 중 100개 이상 표본 추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보다 한번 봐주세요. 자, 과중조사입니다. 과중조사 품종별로 평균적인 착가량을 가진 표본주는 평균적인 착가량이어야 해요. 근데 이제 표본 추출할 거는 크기가 평균적인 걸 해야 된다는 거야. 들쑥날쑥 하지 않고. 그래서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60개 이상입니다. 밤은 정상과를 30mm 초과, 소가는 30mm, 즉 3cm 이하인 거. 3cm 이하다라고 하면 실제 무게의 80%만 인정.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상 표본과실 무게와 소가 표본과실 무게에다가 0.8 해서 표본과실수 나눠주면 개당 가중이 나오죠. 호두는 이거 없겠죠? 그냥 전체 무게 합 나누기 표본과실수 하면 호두는 되겠네요. 맞나요? 자, 소가 규격대라는 게 있네요. 한번 보세요. 규격대 이렇게 해서 여기를 통과하면 정상과, 통과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소가가 되겠네요. 이런 규격대가 있네요. 굳이 이런 규격대가 없어도 그냥 자로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낙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구성 조사입니다. 낙과는 임의 과실 20개,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60개입니다.
낙과할 때는 표본 주수 산정 이런 말이 없죠. 표본 주, 몇 주, 3주 이상 이런 거 없어요. 착과는 있어요. 품종별로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 과실 20개, 품종당 20개, 농지당 60개입니다. 요거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한 품종이면 무조건 60개는 돼야 되겠네요. 품종이 4개다 하면 80개가 돼야 되겠죠. 됐나요? 착과에 이상이 없어요. 피해가 없어요 하면 피해 조사 생략할 수 있고 낙과는 피해가 너무 심해요 이러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미부상 비율 마지막 조사하고요. 자, 그러면 수확 개시 전 보험금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보험금 공식은 각, 피, 자, 저 맞나요? 피해율은 평, 수, 미, 평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수확 개시 전은. 그럼 수확 개시 이전 수확량은 자, 착과 수확량 우리가 포복제에서는 착과량이란 용어를 썼지만 바로 종합가수에서는 수확량이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수확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확 개시 전의 수확량. 됐나요? 자, 착과 수확량, 낙과 수확량, 미보상, 주수 수확량을 더한 게 수확량이더라. 유자는 낙과 수확량은 구하지 않더라. 떨어진 거 수확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낙과 수확량을 산출하는 것은 밤하고 호두밖에 없어요. 전체 종합가수 중에. 기억하시면 되겠죠? 미보상 감수량은 이 수확량 구해졌으니까 평균에서 수확량 뺀 거에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기 전에 별표산식 한번 볼까요? 별표산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표산식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별표산식 안에 우리가 피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하나하나 들어있는 모든 계산식이 거기에 다 있어요. 별표산식 꼭 잘 봐두셔야 한다는 거 설명했던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하는 거 실, 미, 고 맞나요? 실, 미, 고 품종별로만 산정하네요. 밤하고 호두는 품종별, 수령별이라고 되어 있지만 피해율 산식, 별표산식에는 품종별로만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년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품종별 평년 수확량이네요. 품종별 표준 수확량, 품종별 실제 결과 주수. 이건 뭐예요? 우리 평년 수확량 품종이 이거는 지금 다품종일 때라는 거잖아요. 다품종일 때는 전체 평년 수확량에다가 표준 수확량 내 거 구하고자 하는 거에 전체 표준 수확량이 합 이게 지금 이 식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자, 주당 평년 수확량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A 품종 뭐 표준 수확량, B 품종이라면 B 품종이 올라가겠죠. 여기다 다시 실제 결과 주수 나누면 자, 다품종일 때 A 품종의 주당 평년 수확량, B 품종의 주당 평년 수확량이 될 거고요. 단품종일 때는 각각 평년 수확량에다가 실제 결과 주수 곱하면 나누면 됩니다. 자, 착과수 조사입니다. 주당 착과수는 전체 착과수 몇 개 달렸지? 표본 주수 몇 개 해서 이거잖아요. 자, 전수 조사입니다. 낙과수 조사입니다. 표본 조사 있고 전주 조사 있어요. 표본 조사일 때는 낙과수 전체 몇 개지? 표본 주수 몇 개 해서 이거잖아요. 낙과수 나누기 표본 주수를 하면 될 거고 전수 조사다라고 한다면 전체 낙과수의 품종별 표본 과실수의 전체 표본 과실수의 합계 내가 A 품종의 품종별 낙과수를 구한다 하면 전체 착과수의 A 품종의 표본 과실수분의 A하고 B 품종의 표본 과실수 합을 가지고 안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당 착과수는 낙과수의 조사 대상 주수를 나눈 거. 자, 품종별 조사 대상 주수는 실, 미, 고 맞나요? 실, 미, 고 그대로입니다. 가중조사입니다. 소가 0.8, 80%만 인정한다는 거 봐두시고 호두는 그대로입니다. 피해 구성률 50, 80, 100%짜리. 그럼 이제 수확량 구하는 거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 착과 수확량, 낙과 수확량, 미보상, 주수 수확량 됐나요? 밤호두, 평수, 미평. 자, 유자입니다. 유자는 더 간단하죠. 이 부분은 똑같고요. 기본사항, 피해 구성률도 같아요. 수확량만 다르네요. 왜? 유자는 낙과 수확량은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착과 수확량, 미보상, 주수 수확량만 해서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착과수 조사, 가중조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어 놓는 이유가 종합가수 우리 수확량 조사 끝날 때까지 나오는 거라서 그래요. 착과수 조사도 하고 과중조사도 하고 착과 피해 구성조사, 낙과 피해 구성조사를 하는데 표본 과실 추출하는 거는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번에 정리한 거예요. 그럼 이건 보시고 한 번 더 정리하십시오. 특히 잘 받아야 되는 거 유자, 참달에 표본주 세주에서 임의가 실 100개. 자, 유자는 낙가는 하지 않더라. 참달에는 품종별 표본주 세주 이상에서 임의가 실 100개인데 낙가 가면 품종별로만 가더라 라고 했죠. 밤 호두도 그랬잖아요. 착가는 품종별로 표본주 세주 이상이지만 낙가는 표본주 수 개념이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매실살구 대추 잘 봐두시고요. 착가 피해조사는 표본주별로 가고 낙가는 품종별로 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유의하셔야 하는 거. 오미자는 3000g 이상 기억하시면 되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는 가중조사네요. 호두입니다. 호두는 청피 무게. 호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무게 나누기 개수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죠. 자, 가가수원의 A 품종, B 품종입니다. 청피 개수 A 품종, B 품종이기 때문에 한 가수원에 60개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두 품종이라서 30개, 30개로 나눈 거네요. 맞나요? 그거 이해하셔야 하고. 자, 900g인데 30개예요. 900 나누기 30에 뜨면 30g. A 품종. B는 840g 나누기 30에 뜨면 28g. 자, 나아가서는 A 품종 하나밖에 없으니까 표본과실이 당연히 60개가 돼야 되겠죠. 최소가 60개니까. 그래서 1800 나누기 60 하니까 30g. 그것도 너무 쉬워요. 밤 한번 가볼까요? 밤은 어떻게 있나요? 가립지름이 30mm 초과가 있고 밀리미터 이하가 있어요. 똑같이 30, 30 맞나요? 가가수원 60개 맞네요. 그러면 320g 더하기 500g 어떻게 한다고요? 80%만 밤 8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80% 인정. 500 곱하기 0.8 나누기 개수 30 390 더하기 450 곱하기 0.8 나누기 30 24g 25g 나오네요. 자, 나아가수원입니다. A 품종 하나밖에 없어요. 표본과실 몇 개인가요? 60개죠? 최소 60개이니까. 자, 그 다음에 940 더하기 1000g 곱하기 0.8 나누기 60 이렇게 되겠네요. 했더니 29g이 나왔습니다. 5점짜리 단답형 문제로 정말 쉽게 나온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가중조사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호두, 밤, 참달에 특이하잖아요. 참달에 유자 이렇게 섞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15점짜리로 나오긴 힘들 거예요. 예시문제 수학 개시 전 사고입니다. 한번 볼게요. 보험가액 금액, 자기부담 비율, 실제 결과지수, 평년 수확량. 자, 이걸로 우리 주당 평년 수확량은 나오겠네요. 만 나누기 500. 가장 먼저 계산하는 거 20kg per 주가 돼야 되겠네요. 주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 실제 결과지수 500에서 20, 10 빼니까 470 나왔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470이기 때문에 표본 주수가 몇 개? 4 더하기 7 하면 표본 주수가 11주 되겠네요. 근데 지금 10주라고 해놨네요. 10주라고 하면 이게 실은 문제가 잘못되긴 했어요. 맞나요? 맞아요. 이제 문제가 10주 줬다면 10주 그대로 풀면 되기는 한데 실제로는 470주이면 4 플러스 7 해가지고 11주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제가 좀 수정 좀 해놓을게요. 표본주를 11주로 하고 낙가수를 맞나요? 이렇게 하면 답이 틀어지죠. 우선은 10주 그대로 해놓을게요. 10주 그대로 해놓을게요. 문제는 실제로는 표본주수가 11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풀어볼게요. 조건을 이렇게 줬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주당 착가수는 100개에서 표본주수가 10주이기 때문에 10개 per 주가 되겠네요. 낙가수는 50개에서 10주이니까 50 나누기 10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 교재 업로드 할 때는 11주로 해가지고 조금 수정해 놓을게요. 우선은 지금 있는 거 그대로 10주로 해서 계산합시다. 과중입니다. 과중은 18 나누기 어디 있네요? 한번 볼게요. 60개 가중이 18kg이 돼 있고 60개라고 돼 있기 때문에 18 나누기 60 하면 되네요. 0.3kg. kg 바로 적기 때문에 kg대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착가 피해 구성률, 낙가 피해 구성률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죠. 바로 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조사 대상 주수의 주당 착가수 10 나왔죠. 계단 가중 0.3 1 마이너스 착가 피해 구성률 1 마이너스 0.2 해서 착가 수확량 구하고요. 낙가 수확량 주당
조사 대상 주수의 주당 낙가수 계당 가중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 470에 주당 낙가수 5 곱하기 가중 0.3에 낙가 피해 구성률 1 마이너스 0.6 하면 되겠죠. 하면 미부상 주수 몇 주? 10주 곱하기 평년 수확량이 주당 평균 20이네요. 곱하기 20 하면 1610. 바로 이게 뭐라고요? 수확량이라고요. 수확량이라고요. 됐나요? 수확량이 구해졌으면 평년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부상 비율 10%라고 했네요. 곱하기 0.1 하면 바로 미부상 감수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평, 수, 미, 평 에서 피해를 구하고 보험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바로 수확량 구한 게 바로 수확량이다. 수확 개시 전에는 어렵지 않죠. 포복자는 착과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합을 빼줬지만 이거는 수확 개시 전에 바로 수확량이란 개념을 씁니다. 이것 자체가 수확량이고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모두 가중조사를 나중에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수확량이더라. 보험회사에서 그대로 100% 인정. 이거 자체를 수확량으로 보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이거는 수정해 놓을게요. 11주로 해가지고 이거 맞춰서 수정해 놓을게요. 지금 10주로 우선 계산할게요. 자, 주당 평년 수확량 4,000에 400주 하니까 10kg 나왔고요. 조사 대상 주수 이거는 맞네요. 조사 대상 400이니까 여기는 아까 왜 500이었나요? 여기는 500이어서 안 맞았네요. 자, 여기는 400이니까 맞네요. 400에서 고사 미보상 뺐더니 300주가 되니까 300주 플러스 7하면 표본 주소 10주 맞네요. 이거는 그죠? 요거 맞겠는데 앞에 문제는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표본 주소가 틀렸어요. 자, 조사 대상 주수 300주. 주당 착가수 보겠습니다. 착가수가 500개예요. 표본 주수가 10주예요. 그럼 주당 착가수 50개 퍼 주가 되겠죠. 주당 낙가수 100개 나누기 10이니까 10개 퍼 주가 되겠네요. 과중조사 보겠습니다. 이제 계산해야 되네요. 초과는 5,000g. 초과 안 된 거는 1,400g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5,000g이면 그냥 5kg 할게요. 5kg 더하기 1.4kg 곱하기 0.8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뭘로 나눠요? 60개, 총 송이수 60개. 60으로 나왔더니 0.102가 나왔어요. 자, 이제는 착가 피해 구성조사도 했다. 낙가 피해 구성조사에서 각각 피해 구성률 계산하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문제는 아마 이렇게까지 복잡하게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착가 피해 구성률, 낙가 피해 구성률까지 계산을 하고 있으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이게 맞으면 한 15점짜리다 하면 이렇게 낼 거고요. 5점짜리다 라고 한다면 앞에 문제처럼 착가 피해 구성률 얼마예요? 낙가 피해 구성률 얼마예요? 라고 줄 거예요. 문제 착피 구성률, 낙피 구성률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 계산 해보세요. 자, 28%, 낙피 구성률은 4.44% 나왔네요. 그러면 수확량 갑니다. 300에 50, 주당 착가수, 그다음에 과중. 자, 착피 구성률이 28% 나왔기 때문에 1-0.28에서 착과 수확량 구해주고, 낙가도 똑같이 조사 대상 주수의 주당 낙가수의 과중, 낙피 구성률 1- 낙피 구성률 빼주고 더해주고, 그 다음에 미부상어 10주인데 10주에 주당 평균 수확량이 얼마요? 10이기 때문에 10 곱해줘서 쭉 했더니 자, 산정값들 모두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하라 돼 있네요. 1373kg. 수확량이 나왔으면 평년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부상 비율 10% 있네요. 곱해주면 미부상 감수량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평, 수, 미, 평에서 피율 산정하시고 보험금 산정하시면 되겠어요. 수학계 시즌은 어렵지 않죠? 맞아요. 수학계 시즌은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유자입니다. 유자는 더 쉽죠. 왜냐면 낙가 수확량이 없잖아요. 그럼 착가 수확량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400 실제 결과 주수 평년만이기 때문에 만 나누기 400 먼저 합니다. 주당 평년 수확량 먼저 이거 먼저 올릴게요. 자, 만 나누기 400 하면 25kg 퍼 주가 되겠죠. 조사 대상 주 400에서 20, 20, 360주. 360주인데 표본 주수 8주. 유자는 조금 그 산정하는 게 달라서 표본 주수표 저 뒤에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조건 준 대로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당 착가수는 착가수가 1200개인데 표본주가 8이래요 했더니 150개가 나왔네요. 주가 됩니다.
자, 과중입니다. 과중 볼게요. 60개 과중이 7.8이라고 했네요. 7.8 나누기 60 하면 되겠네요. 0.13kg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 바로 하면 되죠. 조사 대상 주수의 주당 착가수의 과중에 이거 하나 빠졌네요. 1 마이너스 착가 피해 구성률이 빠졌죠. 미보상 주수 곱하기 1주당 평년 수확량 이래요. 그래서 360주 곱하기 주당 착가수 150개 과중 0.14에 착피 구성률 그대로 왔습니다. 1-0.3 더하기 미보상 주수가 20주예요. 주당 평년 수확량이 25예요. 20 곱하기 25 했더니 5414. 이것 자체가 수확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년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비율 10%예요. 곱하기 10 하면 미보상 감수량이 나오고 비율은 평, 수, 미, 평. 보험금은 가, 피, 자 해서 산정하면 되기 때문에 수확 개시점 지금 밤 호두 유자 같아요. 밤 호두는 낙과 수확량만 더 구해주는 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유자하고 맞나요? 수확 시전에 산정한 그 수확량이 바로 수확량이더라. 감수량을 따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수확량이 나오면 평년에서 수확량 뺀 거 그게 감수량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확량에서 평년 수확량 뺀 거에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하고 평, 수, 미, 평 해서 보험금 피율을 산정하고 보험금 산정하면 되더라. 수확 개시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수확 개시전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해요. 밤하고 호두는 왜 낙과 수확량 계산할까요? 떨어진 것도 수확이 가능하더라. 상품 가치가 있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자는 왜 안 해요? 수확 개시 후 자체가 없고 밤 호두를 제외한 나머지 가수들은 수확 개시 전에 떨어진 거 못 써요. 상품으로. 그래서 낙과 수확량은 산출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둡니다. 보험금 산출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주당 평년 수확량 제가 먼저 하는 겁니다. 저는 주당 평년 수확량 먼저 구해놓거든요. 평년 수확량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하면 주당 평년 수확량이 나오고요. 조사 대상 주수 실미고 수확 전이니까 기가 없습니다. 주당 착가수는 표본주 착가수 합계 나누기 표본 주수가 되겠고요. 과중은 무게 나누기 개수 밤 달랐고 참달에 달랐던 거 기억해 두시고요. 수확량은 착과량이 바로 1- 착가 피해 구성률 맞죠? 착가수 우리 과수원 전체 착가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1- 착가 피해 구성률이기 때문에 그 착가수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착가수 곱하기 과중 이렇잖아요. 이거 자체 전체가 뭐예요? 착과량이죠. 낙과량도 마찬가지죠. 풀었으면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낙과수 곱하기 과중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통틀어서 우리 과수원의 낙과량 맞나요? 맞아요. 낙과량 곱하기 1- 낙과 피해 구성률 밤하고 호두만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 이게 나왔으면 수확량이 구해졌기 때문에 평년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미보상 감수량 산정하고 평, 수, 미, 평에서 피해율 산정하고 가, 피, 자 해서 보험금 산정하더라. 수확 개시전 확실히 잡는 거예요. 잡으셔야 해요. 그리고 이번에 밤, 호두, 유자를 잡고 나면 다음 거에는 단위 면적당 착가수 가는 거 참달에 배우고 그 다음에 주당 착과량 하는 거 배우고 수확 개시전이 딱 끝나고 나면 수확 개시 후로 들어갈 거예요. 먼저 지금 수확 개시전 잡는 거예요. 종합과수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수확 개시전부터 먼저 잡고 갑시다. 하나씩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참달에 할 거고요. 자 이거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 호두, 유자, 참달에, 매실, 살구, 대추, 오미자 쭉 우리 수확 개시전에 수확량 정리해 놓은 거라서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수확량 산정이 이렇게 다르더라. 어떤 거는 주당 착가수 가지고 하고 낙가수도 들어가는 거 밤 호두 자 단위 면적당 착가수 제식 면적 데리고 다니는 참달에 착과량을 가지고 하는 거 매대살 단위 면적당 착과량은 오미자는 조사 대상 주수가 아니라 조사 대상 길이더라. 이런 거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